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프로축구 개막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축구의 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이 한창인 전남 드래곤즈 홈구장을 권남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며 서로 공을 주고받는 선수들. 몸을 부딪혀가며 공을 오래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지난 시즌 초반 2위까지 오르며 돌풍을 일으킨 전남 드래곤즈. 하지만 리그 9위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2015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앞둔 전남 드래곤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선수 변화입니다. 이종호와 임종은을 떠나보냈고 유고비치와 조석재를 영입하는 등 11명이 전남의 유니폼을 새로 입었습니다. 형들이 잘해주시고 또 형들 잘 밀어주는 게 제 역할이고 해서 기분 좋게 또 즐겁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친구랑 저는 한 14살 차이 나는데도 그냥 서먹한 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격 없이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노상래 감독은 이번 전지훈련에서 체력과 조직력 강화에 집중했다며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전남만의 색이 있는 축구를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목표는 상위 스플릿 진출입니다. 승패에 연연하고 좀 결과에만 너무 좀 생각이 많지 않았나. 저희 전남만의 어떤 그런 색깔이나 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두고. 줄어든 지원과 적은 선수 숫자,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뚫고 또 한 번의 돌풍을 준비하는 전남 드래곤즈. 이번 시즌 전남의 첫 경기는 오는 13일 광양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가 공동 추진 사업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이순신대교 국가관리와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등 6개 현안 사업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41명에게 선거 공약사항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는 광양만권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립된 협의회로 지난달 순천에서 올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수시가 아름다운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 경관 사업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까지 돌산공원에 조성된 야간 경관을 장군도와 성산공원, 이순신광장 등 도심 해안가 주변으로 확대하고 경관 조명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두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 이번 야간 경관 사업은 낭만버스커 공연과 함께 늘어나는 여수 지역 관광객들에게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순천시의회가 문화예술재단 설립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자 지역 예술단체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순천 지역에서는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두고 시금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MBC 토론 감론을박 주요 내용을 김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출범 예정이었던 순천 문화예술재단. 하지만 의회는 지난해 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 삭감에 이어 최근 관련 조례안의 상정까지 보류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련한 일련의 결정이 시행착오 없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5일 날 올라온 조례를 아무런 상의 절차도 없이 시민과 전문가들과 물어볼 그럴 기회도 없이 그 시간이라는 열흘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류하였고. 그러나 지역문화예술계는 지역사회와 이미 충분히 논의된 만큼 공론화 과정에 부족함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행정에서도 굉장히 대회의실에서 순천시의 전체를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했고 또 지역 또 예총에서도 저희들이 전체 예술인 또 시민을 상대로 저희들 나름에는 많은 홍보를 하고 공청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문화예술재단 설립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지자체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예산을 지원했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문화예술재단, 이 문화예술 단체를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이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련해 시급론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차기 임시회가 개회되기에 앞서 의회 주도의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연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해 아시아 생태문화수도의 새로운 축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는 4월 중에 개회될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초래한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순천시의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흥군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8억여 원을 들여 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연안 복합과 통발, 새우 조망 등 5개 업종의 어선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사업비 8억 1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척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60일 이상의 조업 실적이 있는 설령 6년 이상의 선박으로 5년 이내에 감척한 어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17척의 연안 어선을 감척한 바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실종,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죠. 이를 막기 위해 치매 노인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주는 사업이 3년 전부터 시행 중인데요.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사업 자체가 겉돌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달 전부터 치매 유사 증상을 보이고 있는 73살 정모 할아버지. 가족들은 혹시나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혼자 못 돌아다녔지. 못 나타나 그럴 때는 자기 정신이 아니라 부치게 갖고 일제로 다니고 이제 자녀들이. 실제로 지난해 12월 나주에서는 뇌졸중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80대 노인이 병원을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치매 노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GPS 위치 추적기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달 3, 4천 원씩의 비용을 받고 위치 추적기를 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기기를 부착한 노인은 전체 대상자의 2%가량에 불과합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 분실했을 경우 2, 30만 원에 이르는 기계값을 보상해야 하고 기기 대여 업체도 적어 보급률이 낮습니다.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특히 유관기관, 광역치매센터나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지자체, 보건소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기억 상실이 잦은 치매 노인들이 사용법을 쉽게 잊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조금만 넘어가도 충전하는 것 자체를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고 그것보다는 누군가는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낫죠. 최근 3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치매 노인 실종 건수는 모두 1,500건. 어떤 식으로든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농촌 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넘쳐납니다. 헌데 정작 귀농 귀촌자들은 집 구하기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양현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2살 지경준 씨의 가족은 4년 전 서울 생활을 접고 귀농 겸 귀촌했습니다. 친척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진도군을 선택한 건 저렴한 땅값이었습니다. 새 보금자리는 집을 지어 마련했습니다. 진도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 땅값이 가장 좀 저렴한 편이고요. 또 이렇게 환경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정말 좋고 깨끗한 곳이고요. 농촌 마을마다 넘쳐나는 빈집들. 열쇠로 굳게 잠겨 있거나 인기척이 끊어진 지 수년째인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등록돼 있지 않기 일쑤입니다. 전남의 빈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000여 곳. 30%는 당장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분류되지만 매매나 임대를 희망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합니다. 흉가처럼 방치된 채 놓아두는 것보다 정비 등을 통해 활용하면 좋을 텐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시군마다 빈집 소유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부모의 유산에 대한 애착 등을 이유로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안 내는 경우만 있었고요. 빈집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분들이 사람 없어도 그렇게 이제 현재 1년에 한두 번 내려오기 때문에 땅도 308헥타르가 놀고 있고 91%가 경작이 가능한데 귀농 귀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땅은
43헥타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시가 기부 체납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해상 케이블카 주차장 운영업체인 포마에 대해 행정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해상 케이블카 운영사인 주식회사 포마 측이 오동도 앞 주차장 기부 체납 약속을 지키지 않자 공유재산 사용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 행정 대집행 등으로 이어지는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포마 측이 행정처분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이 끝나는 오는 6월 케이블카 운항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마 측은 이에 대해 오동도 앞 주차장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면 기부 체납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어제부터 임시회를 열고 일주일간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백운산 사유화 논란을 빚은 이른바 서울대법 개정안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예술고의 비용 분담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지원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문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복합체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 등 조례안 8건이 심사 처리됩니다. 순천시의회와 구례군의회가 양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와 구례군의회는 어제 문화관광 교류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양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순환 투어버스 운영 등 새로운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향후 부서별 현안 협의와 함께 체육, 예술 분야 등 지자체 간 경계의 벽을 넘어 공동 상생을 위한 교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개에 먼지까지 뒤엉킨 영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강 건너에 있는 건물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색이 탁한 모습입니다.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가지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구름이 올라오면서 오후에는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봄비답지 않게 양도 많겠고 요란스럽게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최고 80mm 이상, 서울 비롯한 그 밖에 전국에서도 20에서 60mm가량 예상되고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칩절기인 내일은 내륙 곳곳에서 우박까지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경상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6.5도, 대구 4.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 크게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5도, 부산 15도로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활동하시기 무난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